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왜 친구에게 내가 강지환 배우 집에 감금돼 있다, 도와달라라고 메신저를 보냈던 걸까?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조금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지환 피해 여성들,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성범죄의 피해 여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왜 112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했느냐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들 측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2 지인 포함해서 13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강지환의 집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아니 왜 애초에 집까지 따라갔냐. 그게 잘못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피해 여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술자리 자체가 이 강지환 씨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다 함께 스태프들이 있다가 중간에 일부가 떠나게 되다 보니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 13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불통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궁금증이에요. 피해 여성 한 명이 강 씨 소속자 관계자와 지인에게 13차례 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된 것, 발신이 실패한 기록이 확인됐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피해 여성들 진술이 일정 정도 사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보면 통화가 1초라도 되면 그냥 파랗게 뜨고 발신이 실패될 때는 빨갛게 뜨거나 아니면 전화기 모양의 빗금 가 있는 표시 뜨잖아요. 그게 13번 떴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성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친구가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터지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변환부 변호사님, 이 1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터지지가 않았다. 이게 지금 공식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피해 장소가 지하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하에 또 뭐 여러 집안에 여러 가지 고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볼 때 또 이 집 자체가 또 약간 좀 외곽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에 좀 드문 외곽이었었고 지하였고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전파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발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초반서부터 이제 왜 친구를 통해서 신고를 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아마 경찰에서는 분명히 수사를 했었을 겁니다. 왜 그럼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않았느냐. 그때 13번짜리 그 이성 전화를 했었는데 발신이 되지 않아서 친구에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개방 와이파이가 마침 잡혔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뭐 SNS를 통해서 지금 도와달라. 그래서 친구한테 신중을 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라는 판단할 때도 뭔가 초반부터 13번이나 이 여성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을 초반에 경찰이 확인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김배윤 박사님, 이게 주요 통신사가 3개잖아요. 뭐 물론 뭐 제4, 제2의 통신사들도 있지만 그런데 저 지역에서 특히 강지환 씨의 집에서 주요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저녁 술자리가 있어서 지하에 있는 한 바에 가서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데 한 옆에 있던 지인이 전화가 안 터지니까 결국은 와이파이를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메신저를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뭐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뭐 수도권이더라도 건물 지하나 아니면 좀 수도권의 외곽에는 그 통신사에서 그 통신 장비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아직도 안 터지는 게 있다. 맞습니다. 지금 강지환 씨의 자택이 경기도 광주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피해 여성의 통신사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술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날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 드라마 촬영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부터 이 강지환 씨의 집을 보게 되면 이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 해당 여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가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미 그 정도 밤 늦은 시간이 됐으면은 술이 어느 정도는 많이 취해서 강지환 씨로부터 위협에 대한 느낌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여기에
거기에 대한 일일이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전화가 터지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친구, 지인에게 SNS를 보내서 다급하게 신고를 요청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참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위급한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아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파이도 없었다면 신고조차 못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강지환 씨의 집에서 술자리가 시작됐다. 여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른 방송 매체에서 강지환의 집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바로 이 집인데 살펴보시죠. 자, 강지환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바예요. 한 방송 매체에서, MBC죠? 에서 강지환 씨의 집을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 이게 강지환의 집이다, 가정집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본다면 그냥 뭐 여의도 모초에 있는 진짜 고급 바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저 그냥 가정집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그 저 뒤에 있는 게 술인가요? 예. 아이고야. 저기 강지환 씨 자기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나 고급바 뭐 이런 데로 이야기해도 뭐 다 믿겠는데요. 예, 실제 저런- 집에 저렇게 돼 있다. 저분이 혼자 사시는 분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면 저 바를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파티를 위해서나 혹은 지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 때는 뭐 어떤 의도로 저걸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시설 자체가 뭐 대단하네요. 예.